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뭐랄까 좀 도발적이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 하나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돕는다는 것,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가 돕는다고 하는 그 노력들 있잖아요. 그게 혹시 어쩌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선한 의도로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세상을 좋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철학의 한가운데에는 정말 혼란스러운 역설이 하나 자리 잡고 있거든요.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나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인구가 한 2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심장병이나 장애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수십 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자선기부나 원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는데도 말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어느 한 분야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신기한 점입니다. 심정병 환자도 늘고 장애를 가진 분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병원에 있는 환자 수, 시설에 계신 외로운 어르신들 수, 다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도 많아지고 병원도 더 좋아지고 기부금도 쏟아지는데 왜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는 걸까요? 정말 미스터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 자료의 강연자는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의 접견 방식, 아니, 우리가 돕는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구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봉사활동이에요. 이건 증상만 치료하는 거죠. 임시방편이고 오히려 의존성을 만들 수도 있어요. 반면에 진정한 복지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문제의 원인을 파고들어서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영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딱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멍난 배에서 물을 퍼내고만 있는 거예요. 막 열심히요. 그런데 정작 아니, 이 배에 왜 구멍이 뚫렸지? 이 질문은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서 그 사람이 왜 애초에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됐는지 근본 원인을 파헤치는 데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주장의 진짜 핵심이고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그건 바로 고통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통은 그냥 비극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어떤 실수나 내가 배우지 못한 교훈에 대해서 세상이 내리는 벌 혹은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보내는 일종의 피드백인 거죠. 이봐, 지금 뭔가 잘못됐어 하고 알려주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관점을 바꾸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급진적인 생각인지 이 인용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장애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벌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와,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러니까 치유의 첫걸음은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멈추고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스스로에게서 원인을 찾는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코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보세요. 1단계, 멀리서 어떤 문제에 대해 그냥 뉴스로 듣거나 책으로 봐요. 2단계,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3단계, 그 사람을 피상적인 수준에서 뭐랄까 그냥 밥 사주고 물건 좀 사주면서 돕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4단계, 거기서 진짜 깊은 교훈, 즉 이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에 대한 본질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럼 마지막 5단계, 결국 당신이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이제 당신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경고 시스템 같지 않나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고통이 교훈이라면 그렇다면 고통을 겪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희생자가 아니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모든 역할이 180도 뒤바뀝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은 더 이상 동정받아야 할 불쌍한 희생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고 졸업한 사람, 그래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아직 배우지 못한 깊은 지혜를 가진 존재, 바로 졸업생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새로운 역할이 뭔지 명확해집니다. 이제 고통받는 사람은 스승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봉사자는요? 학생이 됩니다. 도움을 주러 간 게 아니라 그 스승에게서 현장 학습을 하러 간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해서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죠. 완전히 새로운 관계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승이 된 분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왔군요. 그럼 당신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배워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교훈.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착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세상을 의롭게 사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겁니다. 같은 그런 핵심적인 지혜를 나눠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새로운 사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개념들을 종합해서 진정한 복지란 과연 무엇인지, 이 철학이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의 모델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지 사업의 목표는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증상만 치료하는 건 그만두고요. 대신 고통의 근본 원인을 깊이 연구해서 개개인이 자기 고통 뒤에 숨은 교훈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를 널리 공유해서 아예 새로운 고통이 생겨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것. 결국 진정한 복지란 일종의 거대한 교육 사업이고 고통을 줄이는 지혜를 창출하는 사업인 셈입니다.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터진 문제를 수습하는 위기 관리에서 아예 문제가 터지지 않게 막는 위기 예방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이상한 그래프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의 원인과 교훈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면 사회의 문제들이 정말로 줄어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특정한 철학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됩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고통이 그냥 무의미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보내는 메시지라면 우리는 과연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걸까요?